내용은 바로 서울시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서울이라는 지역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또 향후에도 안전하게 개발 호재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둘 때 이 키워드 검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자, 키워드 검색을 하다 보면 거의 상위 클래스에는 항상 서울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이 서울에 대한 개발 계획은 항상 꾸준하게 투자하는 습관을 좀 더 가져가시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지역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큰 틀에서는 서울 지역 위에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전체 우리나라의 국토를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에 대한 개발 계획이 되는데요. 자, 그 안에 보면 또 시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역개발계획이 있는데 그 광역계획 안에 시도계획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우리 서울시의 계획을 한번 좀 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유, 요즘 뭐 많죠. 뭐 도로의 지하화라던가 뭐 주거시설 그리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가 늘 개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이 메이세요.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하도 많아서 좀 소개할 부분들이 많아서 목이 좀 메이신가 봅니다. 공기도 좀 안 좋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요. 아유, 네. 한숨 돌리시고요. 일단 오늘 강의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 맞아요. 이거 많이들 이야기 요즘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동안 서울시에서 2030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 권역별 생활 계획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습관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서울시 안에서도 어떻게 투자 계획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서울시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서울시 기본 플랜이라는 것은 바로 국토종합계획 안에서 서울시를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를 계획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바로 서울시 안에서 여러 가지 재개발이 됐던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울시의 어느 지역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투자 계획을 또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서울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눠봤는데요. 자, 큰 서울 안에서 한강을 가운데 기점으로 해서 정 가운데는 도심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심권을 사이에 두고선요. 왼쪽으로는 서부권, 그리고 동부권과 서남, 동남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안에서도 이 5개의 지도를 가지고 보고요. 이 서부권을 예를 든다면 14개 권역, 그리고 도심권은 11개, 다 합쳐서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세분화시킴으로써 그 지역 안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방점을 찍는 것인데, 자, 오늘 말씀드린 이런 생활 권역에 대한 개발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균형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지금 19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앞으로의 강북과 강남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이 나올 예정인데 서울시도 역시나 같이 그 발을 맞춰서 앞으로는 강남과 강북을 같이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강북과 강남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 각 지역 안에서 총 7개 정도의 분야별로 또 특징을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안 지역에서 보신다면 도시 공간이라든가 또는 일자리, 최근에 일자리라는 부분이 키워드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도 일자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더 부동산에서도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주거와 교통, 그리고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 문화, 복지까지 이 총 7개의 분야에서 각 지역별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이 바로 생활 권역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남권에는 평균 용적률, 즉
땅에 대해서 층수가 대략 411%의 평균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면 이 동북권은 현재 251%라는 약 반도 안 되는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과 북을 균형적인 발전하기 위해서 이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좀 더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활권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반 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이 더 증가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의 가치가 더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낙후되어 있고 소외된 지역을 좀 더 상업지역 물량을 늘림으로써 좀 더 인구를 증가시키고 거기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을 꾀한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북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은 상업지역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서남권 그리고 서북권이 되겠는데요. 자, 도심권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지역이 상업지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지역으로서 이제 상업지역 비율을 계속적으로 확장시키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와 그리고 또 주거시설을 좀 더 확충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몰린다는 건 바로 일자리와 그리고 또 상업지역의 증가로 인한 상권의 형성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서 앞으로 동북권이라든가 또는 서남권 그리고 서부권을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생활권역의 어떤 계획이고요. 자, 주거 비율과 비주거 비율 중에서도 비주거 비율을 조금 더 낮추고 주거 비율을 높임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주거 비율이 약 비주거 비율에서 7대3 비율에서 8대2 비율 정도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특징이 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5개의 권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동북권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동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개발이 좀 더디게 가고 있었는데요. 자, 기존의 3도심 그리고 5강역 중심의 여러 2030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개발 계획 안에서 본다면 창동이라든가 상계라든가 또는 청량리나 왕십리 등을 개발하겠다라는 계획들이 계속 있었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이제 앞으로 개발 계획 축을 따라서 개발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지금 현재 동북권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굉장히 정체가 심한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자, 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또 중랑천을 시민공원으로서 조성을 함으로써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부분과 또 광역철도망과 우이신설 또 면목성 같은 이런 교통망을 좀 더 확충함으로써 도심과의 접근성과 또는 업무적으로서의 어떤 더 활발한 그런 지역으로서의 개발 그런 것들을 좀 꾀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창동 차량기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많이 또 호재로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성수 수자화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망우 복합 역사 등이 이제 개발이 좀 더 됨으로써 이 동북권에 대한 개발 계획이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발 계획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서남권을 한번 살펴본다면 동북권을 1위로 하고요. 서남권을 이제 또 2위의 생활권역으로서 상업적으로 좀 증가시키겠다는 그런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 현재 2030 기본 계획에서도 영도포와 여의도권은 지금 3도심 중에 하나로서 계속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듣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바로 다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주거와 상업지 비율을 계속 변화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마곡지구에 대한 부분,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개발 계획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곡지구를 눈여겨보시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또 신림선 신설 개통, 그리고 또 R&D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목동 재건축 지역까지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부권을 한번 보신다면 서부권은 바로 이 상암이나 수색 지역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상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거의 80% 이상 완성된 지역이다지만 이 수색 지역 같은 경우에 수색 증산 뉴타운으로 인해서 주변과의 연결성 그리고 그 수색 기지 철도청 부지 같은 경우에 복합 개발을 함으로써 이 주변에 계속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좀 더 상승시키겠다라는 그런 개발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홍대 지역을 더불어서 이제 신촌이라든가 마포 지역을 조금 더 개발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GTX 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 서부선을 개통을 해서 서북권에도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동남 지역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도 강남이나 잠실 지역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동산 호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수서, SRT 강역철도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현대차 부지 등 또 잠시 운동장 부지 등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동남권은 지금 현재도 상업화 시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개발 계획들을 본다면 이미 개발 계획이 완성되어 있는 동남권보다는 동부권과 그리고 서남권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더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서울 지역 안에서도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조금 더 개발의 계획이 좀 더 잘 되어 있는 지역을 눈여겨보신다면 서울 지역 안에서 안전하고 또 수익성이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이 메지만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다 정보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임종욱 소장과 함께 성공 투자하는 방법 그 세미나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소액 접근 가능한 알짜 투자처 찾기라는 주제에 마련되어 있고요. 5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덕역 8번 출구 공덕빌딩 10층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으로 20명까지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02-2077-6354번으로 사전 예약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